진선아, 오답하는 공부 잘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참 왜냐면 똑같은 다시 그걸 안 풀려고 500번 보시면 틀린 사람 수야 보기차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어요. 요 보기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9x제곱 이렇게 바꿔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4차랑 상수랑 합쳐서 완전제곱식을 만들고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보기차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기억 같은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겠어? 역참. 그 다음에 니은 알파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삼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로 나누면 알파분의 알파분의 1이 3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9 빼기 4 9 빼기 4 항상 실수네요. 요건데요. 아마 인수분해를 못해서 맞은 거 같은데. 인수분해. 보기차식은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두 개.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치환해도 안 되잖아. 이게 답이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상수랑 4차식이랑 묶어서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503번. 503번 보시면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i고 ABC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서 합은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개의 곱은 3이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랑 공통분을 하나만 갖는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허근 가지면 얘도 플랫은 가질 거 아니냐?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를 근으로 가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으로 가질 거잖아. 그래서 이 새끼의 근이 바로 실근이 겹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근이 겹친다. 따라서 A가 A 바꿀게요. 얘 전개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 2-k x제곱 A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2-k x 빼기 8은 0이라서 지금 k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k 집어넣으면 k제곱 2-k k 빼기 8은 0이고 따라서 k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얘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봐보려. 그럼 C값 구하면 마이너스 10이겠네요. 503번 틀린 사람. 현서야. 허금 갖는다고 하면 혈액은 갖는 거 알지? 개수가 실수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이랑 2차식에 공통분 하나만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허금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새끼의 실근이야, 요 새끼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많이 애들이 놓치는 게 여기 있는 A랑 처음 위쪽에 나와 있는 A가 같은 A야. 그러니까 위에서 K로 A를 찾은 다음에 넣기만 하면 그럼 이제 K에 관한 식이 K를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해서 끝나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505번. 자, fx가 개수가 모두 실수래요. 이거일 때 fx 플러스 1은 0의 근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i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식에 x 자리에 요걸 넣으면 0이 된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f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냈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게 이거랑 이거를 근으로 가질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면 플러스 3 x제곱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다 1 더하면 항상 6인 거 알죠? 그럼 여기 2겠죠? 3창 2라는 거 줬죠? 여기 4겠죠? 문제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505번 틀리신 분 민선아 이거 이해되니? 혜수야 이거 이해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혜수야 F8가 K야 이렇게 주잖아. 아 그러면 요 방정식의 K이 알파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겨가지고. 자, 그 다음에 520번이 아니라 15번. 515번. 연립방정식 요 새끼의 해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A 값을 구해라. 자, 요 연립방정식 보자마자 15번 틀리신 분? 515번 틀린 사람? 야 근데 중주 그거 꾀풀인지 감 나와? 뭐라고 그랬어 이거? 합곡으로 가는 거라 그랬어. 이 합구하고 곡구하는 문제라 그랬어. 합을 A라고 놓고 곡을 B라고 놓고 푸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워낙에 간단하게 나와서 그냥 더하거나 빼면 합과 곱이 나오는데 제곱의 합이나 차가 나올 때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합이 우리 빼면 6A가 마이너스 12가 0이구나. 그래서 합이 2네요. 그 다음에 합이 2면 곱은 A 빼기 8이네요. 따라서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빼기 8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x랑 y인 거라고. x랑 y인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가 뭐 예를 들어서 2, 4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x가 2일 수도 있고 y가 2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상이 몇 개 나오는 거? 이렇게 순서상이 2개 나오는 거. 그래서 얘랑 얘랑 뭐 해줘야 된다? 얘가 하나의 근만 가져줘야 되니까 A는 구여야 한다. 이거 그거 아니야? 네. 이렇게 끝나는 거야. 1, 2비어야 1, 2비어야 뒤집어도 1, 2일 거 아니야? 얘 두근이 지금 x랑 y야. 그래서 여기서 2랑 3이라는 글이 나오면 x가 2일 때 y가 합이 2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다른 거 얘기 좀 해줄게. 얘가 5야. a가 5라고 쳐볼게. 그럼 우리는 해를 x값이 마 3이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한근이 이러면 두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y는 당연히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고 y는 3인 거지. 결국 순서상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2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합곡으로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요 연립방정식의 근도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변식은 0이라고 푸셔도 되고 서준아 요 정도는 1인 거 보이잖아. 그래서 바로 9라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에 A 나와 있으면 뭐 판별 쓰시면 돼.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으면 판별 쓰면 되는데 여기나 여기 주어지면 그냥 편하게 완전 문제집 될 수 있는 상수랑 1차항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20 소중히 기대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몇 점 맞다고? 중간? 62.9. 어떻게 봐도 1등급은 안 뜨겠나 합쳐서? 구할 때 100점으로 99레벨 기억적으로 그러네. 훨씬 그대로 느낌한테 100점 맞으면 할 수 있겠다. 가능하겠네. 일단 등수로 최대한 끌어올려보자. 좀 많이 오를 것 같아.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518번 틀린 사람. 혜수야, 얘 보자마자 무슨 생각들어? 합을 A, 곱을 B라고 현우야. 네. 돼? 진짜 돼?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근데 안 풀렸다 이거지? 자, 그래서 두 분의 합이 항상 뭐였으면 좋겠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 그게 뭔데? A지. 오케이. A가 나오는 값들이 모두 다 양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B 없애. A 둘이 빼. 두 배 해. 10. 여기 이거에서 이거 뺄게요. A 제곱 빼기 2A. 그리고 10 빼기 K. 이렇게 돼요. 그럼 연애가 끝났어. 아니 현애가 끝났어. A가 무슨 수로만 나와야 된다고요? 합이? 양수로만 나와야 된다고요. 곱 0보다 크다, 합 0보다 크다, 성별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 쌤이 더 좋아하는 건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K 있는 거 없는 거 나눠가지고 이차함수와 상수함수의 교점이 양수인 곳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는 부등식 여러 개 끼워가지고 적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프가 훨씬 더 나아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19번 연우도 왜 쪼개냐 이 쌍놈 새끼야. 뭐했냐? 아니야 그냥 쌤이 연립 방정식도 그래프를 푸는 거 보고 약간 아 그래 구성애자 약간 이런 뭐였어? 아, 519번 그만큼 중요했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선생님 전에 있을 때 저기 전에 강남에 있을 때 하고 원장님 얘기 연우에 옛날에 해줬지. 네. 그 이상한 새끼. 근데 그 새끼가 페어로 들어갔을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아니 왜 식으로 풀지 그래프로 푸냐고 막 애들한테 식이 더 쉽다고 막 그러고 우겼었거든. 근데 선생님 나오고 1년, 2년 만에 고등부 망했어. 그래서 한 200명 됐었었는데 세화여고 애들만 거의 7, 80명이었었는데 고등수학의 본질은 그래프야. 그래서 이거 그게 무식한 거야. 그 사람이 애들한테 내 뒷담화를 갔었단 말이야. 방금 너가 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거 함수로 풀면 훨씬 쉬운데 그랬더니 푸덕푸덕 우기면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데도 싫어하는 그지 같은 원장이 참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누야 그래프가 맞아. 왜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프 못하면 진짜 답 없어. 함수 못하면 진짜 고등수학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 올라오셔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식으로 푸는 게 깔끔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 2B가 A 플러스 C, B 알려줬네요. B는 4.
이렇게. 그 다음에 100C 더하기 10B 그래서 요게 n 어떤 세 자리 자연수의 n 100의 자리를 세 자리 자연수 n이 뭐라고 했냐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했어요. 594 재밌는 문제네요. 그래서 B가 4라는 건 알려줬으니까 10B는 이렇게 없애주자. 이렇게 없애고 넘기면 99 C-A가 594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6 정도 되겠죠? 7 빼기 A는 6 빼서 6인데 더하면 얼마야? 8이야. 그럼 끝났지. 틀린 사람. 예원아, n이 너 보지 아니거지. 어떤 세 자리 자연수 n이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했는데 그걸 놓쳐서 못 풀었을 것 같은데 n을 이렇게만 고치면 생각되기 쉬운 문제인데 이해돼? 하겠어? 자, 그 다음에 520번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식물 XYZ에서 각각 Xg, Yg, Zg을 총 1kg 준비했고 성분 A는 X에서 1%, Y에서 2%, Z에서 3% 추출할 수 있고 성분 B는 A이 아닌데 세 종류의 식물에서 성분 A를 모두 추출하면 17g을 얻을 수 있대요. 추출한 양의 1%가 성분 A야. Y 추출했을 때 2%가 성분 A야. Z에서는 3%가 성분 A래. 그 다음 식물 XY의 무게의 합은 Z의 무게의 4배래. 야, 귀찮아서 좋냐? 틀린 사람 520번 질문한 사람 이면서 이씨 어렵냐? 아니 사실 안 풀었어. 그러면서 왜 물어봐 이 새끼야? 풀어보고 물어봐야지. 좀 어려워 보이길래. 어려워 보이길래 선생님한테 그냥 시켜야겠다. 내거 풀어야지. 알았지. 자, 572번. 야,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현수야 자기 훨씬 더 많이 정리했어? 네. 그 자기에 있는 문제 저기 시험지에서 풀 때 틀리면 너 큰일 나니? 혼날 것 같은데. 맨날 욕할 거야. 따다 들고 해 이제.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3번 이상 물어보고 이제 시험이 맞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기일에 스터디 카페. 아니 뭐야 가구가 이걸 둘째 주에 들어온다네?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봐. 공사하고 뭐 하는데. 주말 끝나서야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좀 에이 마음을 뭘 현재까지 들어봤을 때는 그냥 뭐 고집에 다니는 애들은 편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던데? 늘 부른 줄. 늘 부른 거 생각해. 유프는 따라. 그렇지. 야 좋은 거 빨리빨리 따라해야지. 10시까지 못하는 거 남길 것 같아. 센스. 그럼 그 편집점은 저희가 다 왔어요. 그렇지. 새벽 2시까지 남았어. 선생님이 진짜 새벽 1시까지는 거의 매일 있을 것 같은데. 10시에 수업 끝나면 1시까지는 거의 매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동네로 지금 이사 오기가 생각 중인데. 여기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 여름 특강 전까지는 넘어와야 내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쌤 부산 내려가기 전에 바로 뒤에
둘다 살아서 진짜 좋았는데 5분이 안 걸렸는데 학원까지 걸어서 진짜 짱 좋았는데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까 싶은데 지금 자 572번 보시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자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제곱 빼기 6이 0보다 크다. 한계라 이거 k 넘기는 게 쉬울까 안 넘기는 게 쉬울까? 넘기는 게 쉽다. 왜? 상수항이라서. k제곱이죠.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k제곱이면 안 넘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 모르나 너? 이렇게 생긴 줄 알잖아. 이해돼? 온리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k제곱이어도 괜찮아. 그리고 k제곱이랑 k가 섞여 나올 때가 넘겼을 때 지랄인 거야. 그래서 2부터 4까지만 요 새끼 그래프 그리면 1이 축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2, 6, 4,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잖아. 이 k제곱이 이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k제곱의 위치는 6보다 위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k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든가 루트 3보다 크든가 그러면 3, 3 이렇게요. 근데 야 다들 이렇게 돼? 야 고2 고3 때는 이게 안 되면 대화가 안 돼. 고1 때는 이렇게 안 하고 함산식으로 푸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한데 고2 때부터는 지금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풀이를 혼자서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 모의고사 저기 미적분 킬러 문제 풀기 시작할 때부터는 거의 대화가 안 돼요. 우리 미리미리 연습하세요. 어떻게 한 거야? 생각해 보시면 요 그래프는 k 값에 따라서 정해지지가 않아서 짜증난다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해. 그리고 축이 1이야. 거기까지만 알아.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그래프가 k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 중에서 어떤 그래프? 2하고 4 사이에서 양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2하고 4 사이에서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안 넘기고. 그래서 야, 이 부분이 좀 2에서가 제일 작겠구나.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k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그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이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 근데 얘를 냅두고 넘기면 얘는 y는 0이라는 선이랑 y는 요 새끼라는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라서 y는 0이라는 x축과 얘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y는 요 새끼랑 얘를 비교하는 거고 그럼 곡선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는 거야. 곡선은 가만히 있고 직선만 움직이는 게 편하거든, 추론하기가. 그래서 움직이는 곡선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직선과 움직이는 곡선이야. 얘는 지금 얘는 가만히 있는 곡선과 움직이는 직선을 비교해서 추론하자는 거야. 그리고 강부등식은 무조건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제곱이랑 K랑 같이 나올 때 둘 다 상수면은 넘겨도 괜찮아. 둘 다 Y는 그리고 이것도 6도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도 괜찮지. 상수 파트는 어디 있어나 괜찮아. 어디 있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지. 2k제곱이고 k 이렇게 되면 2k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k 요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지나는 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그래서 저 580원.
자, 요 새끼의 해가 마이너스 4부터 n 사이래. 자, 얘가 y리고 3인 그래프가 있어. 어떤 숫자보다 작은 범위를 찾았더니 마이너스 4부터 n 사이래. n 뭔지 바로 보여. 보이지 얼마야? 6. 이렇게 되는. 그래서 n이 6이니까 뭐요? 6 집어넣으면 21 이렇게 되는데 n이 6이면 그래서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fx가 fm보다 작다. 이게 fx인가? fx 위에 있는 한 점에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밑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아. 이렇게 그냥 그걸 생각 없이 풀어도 여기가 6이라는 게 보이잖아. 그냥 얘랑의 관계를 안 생각하고 얘는 숫자고 얘는 변수 포함한 함수고 함수와 상수니까 그냥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를 풀었더니 마사부터 여기까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푼 건데, 자 그 다음에 n마3이랑 n풀1이랑 n마3이랑 n풀1이 서로 똑같대. 근데 m에는 서로 다르고 m이 n보다 왼쪽에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m에서의 함수값과 n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요거 같은 애들은 뭐 이렇게 해.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22를 해가지고 n제곱 빼기 2m 빼기 24는 0이니까 64, 24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m은 마사 아니면 6인데 m이 m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사인가 보다 이렇게 해도 돼. 알았지? 요는 기사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1번.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 마이너스 k제곱 빼기 14. 인수분해 안 된다는 판단 먼저 해주시고, 요 2차 함수가 2에서는 음수인데 1하고 4 사이에서 제일 큰 새끼가 얼마다? 1에서 제일 크더라. 1에서 제일 크더라.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 K값에 따라서 축도 Y절편도 다 변하니까 일단 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된다. 하나. 그 다음에 1하고 4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F1이 된다. 이렇게 생기면 1하고 4 사이에서 최대값이 무엇이 될 거야? 얘가 될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렇게 안 생기려면 1하고 4 4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야 1하고 4 사이에서의 최대값이 1이 될 거야. 이 나조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조건 해석 정지훈 얘기해봐. 나조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4까지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제일 큰 건 요 새끼더라가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한기라 무슨 뜻이야? 요게 어려워. 축이. 정답. 축이? 오케이요. 축이 2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그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려? 1부터 4까지를 그려. 그럼 이 두 값이 서로 똑같으려면 센터가 어디인 거야? 2분의 5인 거지.
그러면 가까운 쪽이 커, 먼 쪽이 커. 축으로부터 가까운 쪽이 커, 먼 쪽이 커. 먼 쪽이 더 큰 거지. 그러면 축이 이럴 때 완전히 둘이 똑같아져서 여기가 F1이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때부터. 그런 다음에 얘가 얘보다 커지는 상황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사가 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그럼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되니까 여기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축의 위치를 최대값은 자, 정리해. 아래로 블록해. 2차야. 야, 최소 주는 문제는 쉬운 거야. n부터 n까지 최소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쉬운 거야. 왜냐면 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은 이렇게 잘랐을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를 물어보는 뭐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훨씬 나은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에서 최대가 m이더라, fm이더라, m에서 최대를 갖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축이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에 가깝기 때문에 m한테 m이 제일 커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해석이 어려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중간 2분의 m 플러스 n 기준으로 축이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도 괜찮다. n에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야 축에 가까울수록 작고 멀수록 크다. 이 얘기하는 거고. 요 조건이 좀 어려운 조건이야. 그래서 쉽게 해석 잘 못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축이 2분의 2k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서 my를 쓰시면 그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끝. 이거랑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야, 몇 시냐 지금? 86번 586. 자, 할게요. 자, 위에 거 풀었더니 y부터 4까지 정수만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7개의 정수를 근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k 빼기 1 해주시면 여기 좀 몇 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3개만 들어갔으면 좋겠대. 마일 0만 들어가려면 그러면 요 새끼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0보다 크고 1이 돼도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새끼는 마이보다 왼쪽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k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를 문제에서 4개라고 했네. 자, 그래서 요거 구간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좋겠다라고 쌤이 얘기한 적 있는데 두분 중에서 패턴이 2가지야. 지금처럼 마이너스 k 빼기 1, 마이너스 k 더하 플러스 k 빼기 1. 자,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k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진다 그래? 이게 k가 0이면 그냥 y 혼자야. k가 1이면 y부터 0까지야. k가 2면 마삼부터 1까지야. 즉 k 값에 관계없이 센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추론하셔야 돼. 이해돼? 그런데 이렇게 안 나오고 k 빼기 1, k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두 칸이야. 그럼 k가 변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칸수는 변화 없이. 그래서 얘네들을 보자마자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나 지금 이렇게 에듀케이션이 있는데 0, 1, 2, 3, 4. 자, 어디가 센터라고? 마일이 센터라고?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몇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4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끝. 그래서 여기가 k 마이너스 k 빼기 1이잖아. k 더하기 k 빼기 1이잖아. 그게 4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냥 바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래야 추론이 쉬워.
여기를 기준으로 K가 이런 식으로 변화했을 때 그러면 처음으로 뭐 3개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 넘어가면 이제 4개 되고 여기 넘어가면 5개 되겠지? 그래서 아 여기랑 여기 사이에 큰 수가 오면 되는구나 해서 문제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둘 다 K 포함하고 있으면 K의 부호가 같을 때는 길이가 정해진 거고 K의 부호가 다를 때는 센터가 결정되어 있는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구간이고 K 부호가 똑같을 때는 이렇게 변하는 구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문제를 훨씬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86번 했고 591번 몇이야? 59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고위고 3때도 계속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fx와 hx의 교점 찾으세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례구를 한번 풀었었나? 위례구 문제에서 그 학교쌤이 되게 센스 있게 문제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사이를 지나가는 요 사이 여기 옆에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자연수로 걸어가지고 제한된 함수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모의고사 패턴은 뭐냐면 얘네들이 접한다. 거의 열의 9은 모의고사 패턴은 이렇게 둘이 간다라고 놓고 교점 찾잖아? 그럼 접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은 0 x는 2가 중근이지. 그래서 2분의 5가 대칭축인 위로 몰록한 함수와 2분의 3이 대칭축인 아래로 몰록한 함수가 어디서? 2에서 뭐 한다고? 접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를 지나가는 직선을 뜻하는 거니까 이거 접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요일에 수진 알려줬는데 자, 얘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쉽게 찾는다고? 지수 나가고 빼기 1, 지수 나가고 빼기 1 해서 2만 집어넣으면 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이게 미분이에요. 미분인데 보통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미적분 선행 한 애들도 얘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미분해봐 하면 이걸 이렇게는 바꾸거든. 이것만 할 줄 알거든. 그래 놓고서 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 그러면 네? 해. 어차피 모르거든. 이것만 알아도 되게 잘하는 거야. 일단 미분법은 쉬워. 지수 나가고 1 빼고 지수 나가고 1을 빼면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하고 2, 몇이냐? 2 집어넣으면 4, 6, 4네요. 이렇게 해서 mx 플러스 n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끝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60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해드릴게요. 숙제 잘 해보세요. 숙제? 경우의 저기